네, 생명존중 13주차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교시에는 이번 주에 다루게 되는 주제인 성소수자 및 젠더 레볼루션에서 성소수자란 어떻게 정의가 됐고 또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봤어요. 그리고 LGBT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레즈비언부터 시작해서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에 대한 그런 이제 개념도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3의 성이라고 하는 남성도 아니고 또 여성도 아니고 또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지만 여성으로서 살아가고 또 이것이 어떤 전통으로 남태평양이라든가 서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데 존재하는 그런 이제 제3의 성에 대해서 같이 영상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는 역사 속에 이러한 존재가 없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사실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역사 속의 제3의 성은 환관입니다. 환관 알죠? 그쵸? 궁중에서 이제 이 활동을 하는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이제 관료들 중에서 남성의 성기를 갖다 제거한 형태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던 존재를 갖다 환관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고 동아시아, 우리나라 또 중국에도 이쪽 이제 청나라 시대라든가 이런 중국과 한국에 존재하는 형태고 자신의 성기와 고환을 갖다 함에 담아서 몸에 지니고 즉 제거를 한 형태로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이랬었던 이제 존재인 것이죠. 초기에는 관직이 아니라 궁중의 노예 신분이었었는데, 그랬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나중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정치라든가 또는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전면에 등장을 해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도 이제 볼 수 있었듯이 그런 존재로 이제 있었던 사람을 갖다 우리가 환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보기가 좀 거북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중국 청조 시대 때 그때 이제 환관을 갖다 사진 찍어놓은 그런 모습이고요. 자, 또 이 동성애자라든가 이런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기록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조선왕조 실록에도 그런 것들이 등장을 했다고 해요. 관련된 영상을 갖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에 어떤 바뀌었던 잠깐 이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좀 보면 이제 결혼, 사랑, 반대, 그다음 장구경 이제 홍콩 배우죠. 그다음 자살, 사투, 그다음 공석천 씨가 나오고요. 캐나다. 또 세종대왕의 이제 키워드가 나오는데 좀 궁금합니다.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커밍아웃이라는 이제 단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시점인데요. 90년대와 비교했을 때 보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다소 결혼이라든지 사랑이는 쪽으로 좀 나아간 걸 봤을 때는 사람들 얘기 속에서도 좀 더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트렌드를 좀 우리가 읽을 수 있겠네요. 특히 이제 두 단어, 그러니까 홍석천 씨 그리고 이제 커밍아웃 요 단어가 이제 상당히 좀 눈에 들어오는데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거의 처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외국에서 좀 자주 있었지만 말이죠, 이런 커밍아웃이. 그래서 아마 그때 2003년 의즘에서 아마 홍석천 씨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고 또 커밍아웃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이 입에 오르내렸던 그런 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공인이죠. 공인 입장에서 이제 쉽지 않았을 텐데 커밍아웃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연예에서 많은 또 사람들이 또 그런 본인이 동성애라는 사실을 밝히는 그런 어떤 최근에 이제 그런 트렌드인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그게 결코 나쁘게만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요 7위에 타투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타투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혹시? 저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원문 분석을 좀 해봤는데 빅데이터 분석의 원문 분석 결과 보면 문신이라는 타투는 아니고요. 그 2003년도에 러시아의 이제 포렌들이 레즈비언이다라고 이제 진위역으로 모르지만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10대의 주요 여성 가수들입니다. 그 가수들에 대한 얘기들이 국내에 많이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타투라는 키워드가 또 높은 위치에 이제 랭크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글쎄, 뭐 저런 자극적인 기사가 아마 뭐 많은 사람들의 또 관심 좀 끌긴 했었을 것 같은데, 자, 또 연관어 가운데 재밌는 게 세종대왕이 나왔습니다. 네, 저도 무척 궁금했지. 도대체 왜 세종대왕이 결국에 이제 세종대왕이 뭐 동성애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네. 이런 관심이 있는데, 저도 이제 역사적인 기록을 좀 살펴보고요. 원문을 확인해 본 결과 세종대왕의 이제 아들이죠. 문종의 둘째 부인 세자 빈이 네. 당시에 이제 궁녀와 이제 동서의 관계였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설로 연결되는 그 기록에 대한 아마 사람들의 관심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분석 결과 많이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다는 네. 걸 보여주네요. 뭐 조선시대에 설마 뭐 동성애가 심지어 뭐 궁안에서 뭐 이런 아마 흥미로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뭐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동서에 대한 기록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네. 뭐 한번 거슬러 올라오자면 위대한 철학자죠. 소크라테스도 제가 악서로만 알고 있는데요. 네. 동성에 대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뭐 주변에 늘 뭐 젊으실 때 남자 아이를 뭐 데리고 다니는 예, 그런 기록도 있고 그다음에 뭐 차이콥스키라든지 예. 그다음에 슈베르트 같은 음악가들도 동성에 대했다라는 역사 기록도 있습니다. 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영상은 2017년경에 그 당시를 갖다가 이제 살펴본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쵸? 과거에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됐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거꾸로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2003년경에 어떠한 이슈들이 많았는지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특히 이 성소수자, 동성애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갖다 이제 다뤘었던 이제 영상인데요. 제가 그거를 갖다가 캡처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고요. 또 조금 여러분들 기억에 남아 있을지 모르는데요. 한때는 우리 대학의 대표가 되는 인물이 총장 이제 대학 당국이지만은 학생들 대표하는 경우는 이제 학생 회장이잖아요. 총학생회장. 서울대에서 이 성소수자, 성소수자인 동성애자가 총학생 회장으로 당선된 그러한 이제 그 경우가 있었어요. 그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서울대학교에서 공대대학 사상 최초로 동성애자 총학생 회장이 당선됐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58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김보미 씨와 부후보 김민석 씨가 당선됐습니다. 개표 요건이 50%를 넘겨 성사된 이번 선거에서 두 사람은 찬성 의견 86.8%로 당선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일 교내에서 열린 선본 공동간담회에서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해 화제를 모은 바가 있습니다. 두 후보는 총학생회 선거 시행 세칙에 따라 3일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당선인으로 확정되며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이러한 이제 경우도 있었고요. 우리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고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좀 받아들여지는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어떨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한 조사 결과인데요. 우리나라의 성소수자 문제 인식. OECD 주요 국가의 동성애 수용도를 갖다가 이제 나타낸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요건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살펴본 바인데요. OECD의 경우 대략 뭐 5점 이상? 평균이 최소 5점 정도는 이제 가는데요. 아이슬란드라든가 프랑스 같은 경우는 8.3, 6.1, 6.0 뭐 이런 정도예요. 그리고 요 위쪽의 경우가 최근이고 밑에 파란 쪽이 이제 과거인데 과거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OECD 선진 여러 국가도 이게 더 낮았지만 지금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수용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1년부터 2000년까지 20년 동안 평균적으로 보면은 수용도가 2.0이에요.
근데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거의 한 15년이 경과되면서 조금 올라서 2.8 정도. 굉장히 낮은 그런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특히 또 동성애에 대한 이제 수용도인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다른 국가들 보면은 미국이 뭐 현재를 갖다 기준으로 한다면 가장 최근을 기준으로 한다면 5.0, 영국이 5.2, 그렇죠? 독일, 프랑스 다 6이 넘고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8이 넘나. 그래서 대략 평균적으로 봤을 때 5.1점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결혼, 동성 결혼에 대한 합법화 의견을 갖다 이제 물었을 때, 이건 2017년 한국 갤럽이 조사를 했는데요. 연령별로 이렇게 달라요. 연령별로. 파란 쪽이 찬성, 빨간 쪽이 반대예요. 근데 젊은 29세 미만의 경우에는 66%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고, 우리 사회적으로 또 이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인식의 폭을 넓혀야 될 때다라고 보는 반면에, 보시면 60대 이상, 50대 이상 다 16%, 22% 또는 40대 이상도 34% 이래요. 연령대별로 분명하게 차이가 있죠. 지금은 2017년부터 5년이 또 지났어요. 그죠? 이것이 이제 우상향으로 이렇게 더 올라갔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러한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들, 이런 것들이 변해가고는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성소수자의 경우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취약 집단, 그렇죠? 이제 소외 집단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소외 집단에 대해서 성소수자를 포함한 소외 집단에 대한 그런 이제 인식도 살펴본다면은 인권 상황을 갖다가 살펴봤을 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존중이 안 된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근데 외국인 노동자만큼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 성소수자예요. 굉장히 높죠, 그렇죠? 부정적인 부분이 70.1%예요. 즉 존중이 안 되고 있다라고 우리 국민 모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 모두가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반해서 이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가 또는 결혼 이주 여성이라든가 난민에 대한 인식은 생각보다는 이제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 사회적인 인식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이런 조사도 이제 했어요. 귀하는 동료, 친한 친구, 친척 중에 소위 성소수자라고 얘기하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 아니면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LGBT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우리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때요? 거의 이분법적이죠, 그렇죠? 남성 또는 여성으로 그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 한번 볼까요? 네라고 대답한 것이 4%. 네라고 대답한 것이 4%. 아니요가 79%. 2016년 10월 조사한 이제 자료인데요. 그런데 말해서 쭉 볼까요? 전체가 46%가 yes인데요. 스페인 같은 경우 63%, 호주 61%. 이 비교적 뭐라 그럴까 카톨릭이 국교인 이 남미권에 속하는 아르헨티나조차도 50%가 넘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즉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정도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바로 이러한 성적 지향, 성소수자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보는 눈은 보시는 것처럼 이 성소수자들이 결국은 거리로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정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분위기 또 어떤
소수자, 소외된 자들에 대한 그런 권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이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경계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처해 있는데 사회적인 인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그러한 것들이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한편으로 우리 아까 트랜스젠더에서도 우리 변이수화사를 갖다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변이수화사가 요구하는 게 뭐였었어요? 자기가 뭐 그런 차별 이런 것들이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런 차별을 갖다 좀 제발 좀 없애달라. 내가 하고 싶으니 그냥 할 수 있게 그냥 내버려 달라. 라고 했었던 거 이외에는 사실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라고 해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이제 경우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당한 변이수화사가 얼마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죠. 이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10년 넘게 꾸준히 발의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사상 첫 성전환 수술 기믹으로 군복무 의지를 다졌던 변희수 전 하사. 저희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같은 바람과 달리 변 전 하사는 일군 규정에 따라 강제 전역당했고 전역 취소 소송 첫 변론을 한 달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도 호의적입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설문조사 대상 10명 중 8명 이상은 차별금지 법률 제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성전환자를 장애인으로 판단한 군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된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로 지금까지 모두 7번에 걸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지만 대부분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발의한 의원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늦출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정치권에서 보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혐오와 차별을 방치하며 오히려 선동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국회의 미온적 대응엔 일부 기독교와 극렬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한 심한 반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생활이 논란과 또 가정의 해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반대로 나아가는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되기 때문에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적극적으로 나서길 꺼리는 국회를 향해 인권위는 이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이제 그 환경에 처해져 있다는 거죠. 어떤 뭐 특정한 뭐를 갖다 제가 이제 폄하하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속담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모르면 무식하다. 이게 진짜 이제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격하게 하고 그럴 때 그것이 이성을 갖다 바탕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 속담의 표현이지만 저는 조금 전에 나왔었던 것처럼 어떤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라든가 또 특정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너무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런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다양한 용어들이 있었는데 앞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저도 모르는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예. 몇 가지만 우리가 뭐 다 이해를 할 수 없지만 몇 가지만 먼저 살펴볼게요. 예. 성소수자 용어예요. 성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분류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생물학적 성과 소위 사회적
심리적 성이 일치하느냐 아니면 일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정체성으로서 시스젠더 그러면 생물학적 성과 성정체성이 일치하는 경우에 시스젠더라고 하는 것은. 예. 시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같은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반해서 트랜스라고 하는 것이 반대의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환, 변환, 서로 반대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트랜스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인데 그런데 감성적, 심리적, 이성적으로는 여성성을 갖다 추구하는 그런 경우가 트랜스젠더인 것이죠. 예.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다 이제 성정체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지향성, 성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별과 관계없이 이성에 대한 성적 끌림, 성지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동성애에게 더 성적 지향을 갖다 가지고 있느냐, 즉 좋아하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을 갖다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성애자, 양성애자, 동성애자, 무성애자, 범성애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조금 구분이 되나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었던 이제 성별을 갖다 이제 구분하는 것에 예. 젠더하고 섹스하고 차이는 섹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보통 표현하면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어떠한 성이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근데 생물학적으로도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생물학적으로. 예, 그래서 어떤, 나타나는,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예, 이렇게 남성 또는 여성으로 이분법적으로, 분류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간성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뭐, 똑같은, 이제 표현입니다. 거기에 성정체성이냐 성지향성이냐에 덧붙여서 로맨틱 지향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추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동성 로맨틱이냐 이성 로맨틱이냐 또 그 중간인 양성 로맨틱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젠더 표현에 있어서는 여성성, 남성성과 그 중간이라고 하는 안드로진, 아까 잠깐 이제 다루었었던 거예요.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더 붙여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더 여러분들 좀 찾아보세요. 예. 안드로진, 네. 그리고 뭐 트랜스젠더 뭐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은 여기 뭐 뉴트로이스, 에이젠더, 또 젠더리스, 또 뭐 트라이젠더, 팬젠더, 젠더 플루이드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젠더 요 맨 끝에 있는 젠더 플루이드라고 하는 것은 플루이드가 유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체, 액체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젠더가 성 정체성 또는 내가 감성적, 이성적인 것들이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젠더 플루이드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갖다 이제 쓰기도 하고요. 바이젠더는 그런 것들이 양쪽으로 나타나는 오른쪽, 왼쪽, 즉 여성성, 남성성 이것을 갖다 이제 동시에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형인 것이죠. 예. 뭐 여러분들이 여기 블로그라든가 이런 주소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던 우리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갖다 내고자 하는 이러한 이제 창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이제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퀴어 축제라든가 매년 열리는 이제 그러한 곳에서 퀴어 축제하고 그러면은 꼭 무지개 색깔이 등장해요. 무지개 색깔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 사람들도 이분법적으로 남성, 여성으로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성 정체성들을 갖다 이제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다양한 색깔을 의미하는 무지개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는
누가, 특히 부모님들이 그러한 자기 자녀라든가 하는 입장에서 새롭게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성 정체성을 갖다가 또는 성소수자의 특징을 갖다 보일 때 실제로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소수자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그러한 행사에도 참여하기도 합니다. 예, 그 부분 같이 한번 영상으로 보실게요. 뭔가 이렇게 뭐 둘이 안고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이런 걸 보고도 나는 아주 자연스럽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가 아니라 속으로도 자연스러운 거지 자꾸 이렇게 세네. 그런 이미지끼리 하는 앞으로 아주 쿨한 엄마처럼 막 뽀뽀하는 사진 이런 거 이제 처음에는 좀 어색한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어색한 티를 내면 안 되니까 근데 예전에는 너무 자랑스러워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학교를 2개나 뭐 다니면서 자격증을 얻어서 했느냐. 성준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면 엄마의 수준이 떨어져서 장가 안 오겠다 하면 어떻게 하지 싶어가지고 사회적인 자격증을 갖기 위해서 학위증 때문에 학교를 간 거야. 괜히 했다 싶은 거지 그것이. 안녕하세요. 저는 나비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뿐인 아이는 그 발견 한동안 에이섹시요 이럽니다. 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면 저는 소세기 피어 세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붙잡고 진짜 바들바들 떨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실은 내 자신을 내가 잘 모르는 거지. 그리고 하기에도 굳이 얘기하지 않았고 얘기해봤자 내가 잘 이해를 못하고. 한예리가 얼마나 힘들지는 잘 모르겠지. 내가 실감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인천 퀴어축제 가서 나도 맞았잖아요. 성소수자라는 이유만 그렇게 먹고 때릴 수 있는 세상 이런 거였구나 생각한 거죠. 읍소 좀 해줘. 엠파시 그동안. 생긴 얘기를 들 수가 없겠네. 해줘 이 새끼야 막. 해주세요. 우리 아이와 저가 세상에서 단둘이 그런 일을 겪는 게 아니고 많은 부모님들이 같이 해주시는 거 진짜 고맙고. 사실 저도 이해가 안 갔죠. 왜냐면 나도 처음 들어봤으니까. 근데 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니까 얘한테는 연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당신이 행복한 거리가 같습니다. 당신이 행복한 거리가 같습니다.
네. 성소수자와 관련된 뭐 가족에게도 자기 가족 중에도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가 된 그런 이제 우리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그런 영상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앞에서 아까 그 한 부모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기도 부모지만 이해하기 어렵고 또 그런 차별을 받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나섰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만 있지는 않아요. 굉장히 많이 개방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수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외국에서도 존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본인 또 가족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사회가 이제 진짜 다양성을 존중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 is Christina Olsen and I am the director of the Trans Youth Project. So what we're doing is a 20-year longitudinal study of hundreds of young transgender and gender nonconforming kids. And we go and visit them every about 2 or 3 years to assess basic gender development. Would you want to be friends with a boy who wears nail polish? Definitely. One of the questions that we're working really hard to try to answer is this question that nearly every parent asks us of, is this a phase? Is my child going to grow out of this? And so the way that we're trying to answer that is to get a lot of different kids in a lot of different situations and look at what their later development looks like. So, Elliot, how did you feel about being in the study? I like it because I want to pave the way for other kids to make it easier for them and not have it as hard as I did. On the surface, Allie seems like any other 12-year-old girl. She loves music, art, and basketball. But she hasn't always been this comfortable in her own body. She was assigned male at birth, but for as long as she can remember, she felt like a girl. In no way should anybody think that this is a phase. We've been this way all our lives and that we've just now have the voice and the guts to speak out and tell what we're thinking and not just what society wants us to say. And Christina, did you ever think, oh, perhaps my son is gay? We thought that our child was just very in touch with her feminine side And might be gay? Yeah, might be gay. We thought, okay, that's great. That's no problem. I remember even one time we went to the American Girl doll store with a friend of mine who does have a gay son who also likes dolls. And Allie gets in the car after the day and she says, Mom, I'm not really like him. She didn't know the word gay then, but I knew what she was saying. She was letting me know, Mom, yeah, this really isn't me. I wondered, Christina, there are some people out there who I think have the attitude, as a parent, you tell your kids what to do, how to behave, who to be. And that this tendency to be more accepting of transgender children is part and parcel of a overly permissive kind of parenting style. I do get that a lot. Like, wow, I don't even let my child decide what they're going to have for dinner, and you're letting your child decide that they're now going to be another gender? But what I say to them is, I didn't really have a choice. Something Christina realized when Allie's constant anxiety had reached a breaking point. And after one panic attack, she said to me, with a look of despair, she said, Mom, I need you to answer one question. Because, Mom, I can't do this again. And I said, what? Yeah, I just need to know, Mom. What happens when I die? Mom, will I be a girl then? Will I be a girl? And I said, absolutely, totally. You sure, Mom? Yeah, I'm sure. God would never do that. You'll come back and you'll come back how you want to come back.
And she just sighed with relief. And it took that, her kind of asking permission to die, to get me finally that next day. I just got on it. I think that I've never really had the strength to type in transgender children, and that's what it took. So you were suicidal Yes. at 7.5. Mm-hmm. Now, with her family supporting her, Allie's dealing with a challenging new stage. The emergence of puberty for a lot of those kids is very stressful. Like the idea that the body will change and the body will betray in who they are and who they want to be really creates a lot of anxiety. And puberty blockers allow their body to not masculinize or feminize in a way that's unwanted. I'm starting blockers today. Oh my god, guys, I'm so excited. Got my first blocker shot at the doctor's office. It's like a big step. It's gonna block male hormones. Many people call them the pause button. And what it does is it pauses puberty where it is. It allows the child to develop a little bit more without going into puberty. It buys them a few years of decision making, and then if they go off of the puberty blocker, they will go just directly into their natal sex puberty. Allie, you're 12 years old, so puberty is just around the corner, whether you want it to be or not. Yeah. And you've made a decision that you will go on puberty blockers. Yeah. You didn't want to grow facial hair, right? Yeah. You didn't want your voice to lower. Yeah. So the doctor told you you would have an implant, is that right? There's a shot, there's an implant, and I chose the implant because it lasts for 2 years. Is that a new area? Yeah, it's not Does that worry you, Christina? Yeah. That's why I love a study like this, because I wish there was a study that I could look at right now and say, okay, let me see about a 60-year-old that at 12 years old went on blockers and then hormones. But there is no study like that. So it is a little scary. And I know that some parents might find it hard to understand why I am choosing this for my child. But I believe that doing nothing could be detrimental as well. So you really are kind of a pioneer, aren't you? Definitely. Puberty blockers are relatively safe and they're relatively reversible. And in my view, we should be using puberty blockers for any kid who is reporting that he or she is trans as he or she is entering puberty until we are able to decide what to do long term. And you feel this is definitely the right course of action for you? Yes, definitely. There is nothing that is stopping me from being who I am. 네, 어떻게 보셨나요? 예, 우리 사회는 이렇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러한 이제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다. 좀 더 폭넓은 그러한 이제 다양성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성소수자 역시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다. Yes or no? 성소수자의 인권 또한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소수자는 사회적 약자이므로 보호되어야 한다. 네. 나는 성소수자의 활동을 지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지지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성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네. 나 또한 잠재적 성소수자일 수 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향후에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때 이 가정의 구성원들도 성소수자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